지난 2022년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 짙은 남색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더 달리다 지하 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는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과 급발진이라며 지난달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실차주행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조사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 모델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5초간 주행한 결과 1차에서는 시속 110km에서 124km로 2차에서는 시속 130km까지 증가해 국가수의 분석 결과인 시속 110km에서 116km보다 증가폭이 2~3배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속도가 낮고 그다음에 가속이 느렸던 것이다. 급가속 전 자동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경위에 대한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했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험에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려도 차량 모형에 접근하자 저절로 멈췄습니다. 악셀 페달 유지하고 있어도 얘가 강제적으로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두 차례 재현 시험과 법원 감정에 든 비용은 약 5천만 원. 모두 유족이 부담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감정 진행하고 재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입증하듯이 국가수나 제조사도 이렇게 입증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은 모레면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더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가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실차 주행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동일 차종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 모델이 준비됐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도 입회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장에서 재현 시험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경찰이 통제하며 도로가 비워졌고 승합차가 1차로를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총 4번 이뤄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사고 차량이 당시 경찰을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뜨기 전까지의 상황을 검증하는 건데 국가수는 EDR, 즉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에 시속 116km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4번째 실험이 시작되고 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계기판엔 바늘이 시속 140km까지 올라갑니다. 감정인 분석치도 136.5km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실험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를 훨씬 넘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수 분석의 근거가 되는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RPM 그래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국가수가 분석한 속도보다도 높게 나왔고 RPM도 그거보다 높게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조사의 진단기를 가져가 분석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시험 결과는 다음 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승합차는 공중에 떴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영 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 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또 감정할 수 있는 또 그런 데이터가 뭐 빠진 게 없는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과수 역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떤 불필요한 어떤 논쟁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조사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싸우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 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